담백하고 쫄깃한 맛으로 봄을 알리는 녀석. 나른한 입맛 도둑이의 제격인 키조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색 비치는 검은 껍데기한 뽀얀 속살을 숨기고 봄을 기다려온 진흙 속의 보약. 키조개의 맛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봄조개의 대명사로 불리는 키조개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한반도에서 나는 조개 중 가장 큰 종으로 일단 크기에 압도당하기 십상입니다. 키조개는 깊은 바다에서 나와요. 키조개를 대량으로 이렇게 잡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자라니까 키조개를 만날 일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죠. 본격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키조개가 있다, 많이 잡기 시작하는 것은 1960, 70년대 이 키조개 의장을 찾아다니는 잠수, 머구리라 그러죠. 그 머구리 배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키조개를 캐서 지금 먹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 수심 4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산소줄 하나만을 달고 들어가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그 덕에 미식가들은 살을 꽉 채운 키조개를 선물 받을 수 있죠. 키조개가 맛있는 철은 보통 3월, 4월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맛있다 하는데 키조개가 맛있는 것은 그 관자 부위가 이 살을 많이 키우는 때를 말하겠죠. 싱싱한 키조개 관자는 그냥 이렇게 썰어서 그냥 먹어도 감칠맛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주 얇게 자두로 썰어서 살짝 익혀서 내는 그런 스타일도 감칠맛은 훨씬 더 풍부해지고 조개 특유의 향도 조개가 익으면서 내는 그 덜찍지근한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강해지는 거죠. 충청남도 보령의 오천항은 천수만을 끼고 도는 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의 항구로 그야말로 키조개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키조개 대표 산지인 만큼 항구 앞엔 키조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때문에 갓 잡은 싱싱한 키조개를 맛보기엔 이만한 곳도 없답니다. 여기 오천항이 키조개 산지예요. 그래서 키조개로 하는 요리도 다채롭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는 이게 반찬이고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그렇게 먹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요. 이렇게 요리로도 유명하고 키조개로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키조개는 여느 조개들과 다르게 흔히 관자라고 불리는 폐주를 주로 먹는데요. 폐주라 해도 웬만한 조갯살보다 훨씬 커서 푸짐함은 염려치 않아도 된답니다. 싱싱한 키조개 관자는 바로 썰어 회로도 즐깁니다. 제철 그리고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히 특별한 맛. 요구르트 빛깔의 뽀얀 속살은 보드라우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으로 입에 넣는 순간 녹아내리기 바쁘죠. 키조개 회하고 키조개 무침하고 쓰는 방식이 같나요? 키조개 회는 좀 도톰하게 썰고요. 키조개 무침은 좀 얇게. 그래야 양념이 맛있게 배더라고요. 얄팍하게 썰어낸 키조개 관자에 각종 채소와 참기름, 초고추장을 넣고 무쳐내면 상큼한 키조개 무침이 완성됩니다.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키조개 관자와 어우러지며 극강의 감칠맛을 자랑하는 키조개 무침은 애주가들의 술안주로도 인기가 좋죠.
이번에 할 요리는 뭔가요? 아, 이번엔 샤브샤브예요. 키조개 샤브샤브. 키조개 샤브샤브도 싸는 거 똑같아요. 날판하게. 하지만 뭐니 해도 오천항에 와서 키조개 샤브샤브를 먹지 않으면 키조개를 제대로 먹었다 말할 수 없는데요. 채소로 국물을 낸 육수에 키조개를 살짝 담가 익혀 먹는 키조개 샤브샤브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키조개의 감칠맛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키조개 관자 회 먼저 먹으면 키조개 관자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회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회를 와사비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채소를 좋아하면 이렇게 채소에 싸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회 그리고 초장, 마늘고추 얹어가지고 드시면 돼요. 고소하고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요? 연한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무침을 한 번 또 드시면 또 무침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채소하고 곁들이니까 아삭아삭하면서도 그 새콤달콤한 맛이 진짜 잃었던 입맛을 다시 좀 찾아줄 수 있는. 샤브샤브는 날개 꼭지를 넣어서 육수를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나중에 건져 드셔도 되고요. 관자는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와사비 장을 살짝 찍어서 진짜 맛있어요. 고기 같아요, 고기. 물에 살짝 넣었다가 하나, 둘, 셋 이러면서 그냥 꺼내서 이렇게 먹는 키조개는 포인트는 살짝 익힌다는 겁니다. 키조개는 날로 회로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기운이 살짝 닿자마자 먹어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회, 무침, 구이, 샤브샤브까지 어떤 요리와도 어울리는 키조개는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도 인기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재료와 함께 쌀을 볶다가 육수나 우유를 넣어 진득하게 익혀내는 이탈리아식 볶음밥인 리조또가 키조개를 만났습니다. 저는 키조개 관자를 이용해서 크림 리조또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림이랑 관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먹는 식감도 있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살짝 칼칼한 것도 더해서 담백하게 잘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보관한 키조개는 최대 5일까지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녀석인데요. 먹기 전에만 민물로 씻어내는 거죠. 리조또에 들어갈 키조개는 씹히는 식감을 위해 잘게 썰어 준비해둡니다. 네, 저희는 관자도 사용하고 내장도 리조또의 풍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씻고 또 씻고 이렇게 껍데기까지 꼼꼼히 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일반 이태리 레스토랑과의 차이점을 주고 싶어서 껍데기로 그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껍데기. 고추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고 양파차, 다진 마늘. 센 불로 불만 먼저 살려주고 비린맛이 있는 내장은 아주 살짝 넣어 풍미만 더해줍니다. 비린내 제거를 하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으로 플라메를 먼저 해주고 우유랑 생크림을 섞어준 브로콜리, 양송이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섞어주고 저희는 손님에게 제공되기 직전에 바로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줘서 리조또의 식감과 그리고 재료끼리 어우러짐을 위해서 저희는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줍니다. 부드러운 밥알 사이로 간간히 씹히는 키조개 관자가 식감을 살려주고 치즈의 고소함이 키조개의 단맛과 어우러지며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리조또는 이렇게 방금 나온 많이 뜨거워서 천천히 비벼서 식힌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르게 드시는 방법은 이쪽에 화덕 크림 파스타랑 같이 나온 도우를 이쪽에 싸서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은 크림이 들어갔는데도 전혀 느끼하지 않고 고춧가루가 들어가 굉장히 담백하고 칼칼한 맛도 있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조개 관자는 외국에서도 아주 고급 재료로 쓰죠. 그것을 먹는 방법, 뭐 스테이크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우리는 키조개를 많이 싸게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복이 있는 나라에 사는 겁니다. 서울 광화문 정남쪽에 있는 고장. 정남진 장흥에도 봄을 맞아 키조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조개 한우 삼합이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소문대로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장흥과 보성, 고흥을 둘러싸고 있는 등량만은 모래가 섞이지 않은 진흙활 덕분에 싱싱한 수산물이 넘쳐나는 곳. 더불어 한우로도 유명해 미식가들에겐 가히 천국인데요. 삼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예, 장 특산물인 한우하고요, 키조개하고 표고버섯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구워 드시는 게 장 삼합입니다. 그야말로 육희공의 만남인 장흥 삼합은 세 가지 재료가 모두 장흥에서만 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키조개는 어디에서 먹는 거예요? 장흥하고 고흥 사이엔 등량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궁합은 잘 맞나요? 네, 너무 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표고 향이 산속에서 나기 때문에 표고 향이 너무 좋고요. 키조개에서 너무 부드럽고 단맛이 많이 나고요. 한우는 장 인구 4만인데 4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육토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리다 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부드러운 키조개 관자는 구워내면 쫀득한 식감이 더해지는데요.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불에 스치듯 살짝만 익혀 먹어야 합니다. 첫 맛은 소고기의 고소한 맛으로 시작하지만 끝맛은 키조개의 달짝지근함과 표고버섯의 은은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워주죠. 고기가 가장 먼저 오랫동안 익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 먼저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버섯, 나중에 키조개 순으로 올리시면 돼요. 키조개 삼합을 드실 때에는 깻잎을 한 장 이렇게 까시고요.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하고 같이 이렇게 싸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키조개가 싱싱하기 때문에 단맛이 막 느껴져요. 표고버섯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을 깔끔하게 해주네요. 너무 맛있어요. 장 삼합 드시러 트위시장으로 오세요.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할 것 같은 조개의 왕 키조개. 꽉 찬 속살로 이 봄 맛과 영양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제철 맞은 키조개로 오늘은 마음까지 푸짐한 한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문에 갓 잡은 싱싱한 키조개를 맛보기엔 이만한 곳도 없답니다. 여기 오천항이 키조개 산지예요. 그래서 키조개로 하는 요리도 다채롭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는 이게 반찬으로 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그렇게 먹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요. 이렇게 요리로도 유명하고 키조개로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키조개는 여느 조개들과 다르게 흔히 관자라고 불리는 폐주를 주로 먹는데요. 폐주라 해도 웬만한 조갯살보다 훨씬 커서 푸짐함은 염려치 않아도 된답니다. 싱싱한 키조개 관자는 바로 썰어 회로도 즐깁니다. 제철 그리고 산지에서 조개를 만날 일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죠. 본격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키조개가 있다 많이 잡기 시작하는 것은 1960, 70년대 이 키조개 의장을 찾아다니는 잠수, 그 머구리라 그러죠. 그 머구리 배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키조개를 캐서 지금 먹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
수심 4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산소줄 하나만을 달고 들어가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그 덕에 미식가들은 살을 꽉 채운 키조개를 선물 받을 수 있죠. 키조개가 맛있는 철은 보통 3월, 4월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맛있다 하는데 키조개가 맛있는 것은 그 관자 부위가 이 살을 많이 키우는 때를 말하겠죠. 싱싱한 키조개 관자는 그냥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가히 특별한 맛. 요구르트 빛깔의 뽀얀 속살은 보드라우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으로 입에 넣는 순간 녹아내리기 바쁘죠. 키조개 회하고 키조개 네. 무침하고 쓰는 방식이 같나요? 키조개 회는 좀 도톰하게 썰고요. 키조개 무침은 좀 얇게. 그래야 양념이 맛있게 배더라고요. 얄팍하게 썰어낸 키조개 관자에 각종 채소와 참기름, 초고추장을 넣고 무쳐내면 상큼한 키조개 무침이 완성됩니다.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키조개 관자와 어우러지며 극강의 감칠맛을 자랑하는 키조개 무침은 애주가들의 술안주로도 인기가 좋죠. 이렇게 썰어서 그냥 먹어도 감칠맛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주 얇게 자두로 썰어서 살짝 익혀서 내는 그런 스타일도 감칠맛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조개 특유의 향도 조개가 익으면서 내는 그 덜쭉지근한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강해지는 거죠. 충청남도 보령의 오천항은 천수만을 끼고 도는 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의 항구로 그야말로 키조개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키조개 대표 산지인 만큼 항구 앞엔 키조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담백하고 쫄깃한 맛으로 봄을 알리는 녀석. 나른한 입맛 도둑이의 제격인 키조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색 비치는 검은 껍데기한 뽀얀 속살을 숨기고 봄을 기다려온 진흙 속의 보약. 키조개의 맛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봄조개의 대명사로 불리는 키조개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한반도에서 나는 조개 중 가장 큰 종으로 일단 크기에 압도당하기 십상입니다. 키조개는 깊은 바다에서 나와요. 키조개를 대량으로 이렇게 잡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자라니까 키조